이때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아테네의 헬라스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헬라인 그 그리스에서 행동해야 할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행동을 선을 엄청 넘었다는 건데. 선을 넘었는데 인종 청소를 다 죽였다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왜? 빡쳐서 그냥? 예, 빡친다고 사람을 다 죽여? 이제 다 죽였다고 하네요. 지금 일이 벌어진 곳은 진짜 찾기도 힘든 멜로스라는 섬입니다. 델로스, 멜로스. 예, 멜로스라는 섬이 아주 작은 섬입니다. 여기서 또 대리는 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대리는 아니고요. 여기서 아주 말해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영어로는 더 멜리언 다이얼로그인데 멜리언이라는 거는 멜로스 사라발 멜리언이라고 합니다. 멜리언. 더 멜리언 다이얼로그라고 구글에 치면은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원문과 함께 이 해석이.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항상 이거 이름 붙일 때는 주체가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테네가 주체고 아테네가 트로이랑 싸우면 트로이 전쟁이고 페르시아랑 싸우면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스에서 싸우면 펠로폰네스 전쟁. 그럼 이거는 멜로스와 대화를 했으면은 멜로스와의 대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멜로스는 아까 보니까 아까 아테네 동맹이던데? 이 나라가 뭐 한 울릉도 정도 되는 섬입니다. 섬이라는 곳이 특징이 뭐냐면은 육지 사람들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배척 알아. 그게 이 섬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주도도 육지에서 이 수탈을 하는 게 하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현실주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했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상주의는 대화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다. 현실주의는 그냥 힘이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가장 고전적인 사례로 교과서에 정치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국가의 이기심과 힘에 의해 좌우되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일화로 인용이 됩니다. 정의나 도덕 따위는 개나 주라고 하고 이익이 우선이다. 칼과 주먹이 만능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명분 없는 전쟁을 항상 무슨 전쟁에는 다 명분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명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킬 때 오고 가는 대화의 전형으로 평가가 되는데 아테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화라고. 인간 이하의 짓을 벌였겠군. 네, 그러니까 이게 7년 휴전 기간 중인데요. 일단 이 멜로스라는 섬이 일단 중립국입니다. 그토록 원하는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원하는 중립국을 멜로스 섬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섬 자체의 위치가 일단 아테네 반도로부터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지. 작거든요. 찾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짱 박혀 있다는 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전화에 휘말리는데 여기는 그래도 거의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를 정도 아니었어? 일어나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섬나라였는데 이 멜로스라는 섬 하나의 폴리스지. 그렇죠. 거기도 하나의 폴리스입니다. 멜로스인들은 근데 이 핏줄이 이오니아인이 아닙니다. 이오니아인은 아테네인이고 도리아인 스파르타인과의 한 핏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스파르타 동맹인 건 아니고 그냥 종족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토록 원하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족이 혈통이라는 게 약간 조금 또 불안한데? 네, 그렇죠. 그때가 휴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누가 누굴 공격해? 중립인데? 아테네가 여기를 공격합니다. 근데 중립국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휴전 협정 파기는 아닙니다. 중립국은 그만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인데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 그거는 미국을 공격한 거나 다름이 없고. 우리나라 스위스 공격해야 돼? 스위스요? 중립국이잖아. 예. 공격을 해도 뭐 동맹 파기는 아닌데 그래도 욕을 얻어먹었죠. 근데 지금 아테네는 이미 제가 얘기했듯이 도덕이 작살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막 죽이는 거구나.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완전 영토 땅 따먹기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지금 아닌 상태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뜬금없이 스위스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그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위치까지 떨어져 버렸다면은 우리의 도덕도 같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전치 상황이 그냥 그런 뭐 거구나. 아무데나 미사일 하나 날리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 되면 뭐 우리 다 쏘자 해서 다 sak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를 아테네 주변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네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국이라서 근데 사실은 굳이 차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여기 이 작은 땅을 차지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냥 이미 돌았으니까. 하지만 그런데 아테네는 피만스 이 보고 싶은 거지.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쉽사리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불명예스럽게 지금 여기고져 있는 상황이고 내정도 불안하고 그리고 귀족들의 반발도 심하고요. 잘못하면은 아테네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희생양을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도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라서 주로 이런 때 이것도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 내에서 불만이 심할 때는 밖으로 침략을 해서 그거를 돌리려는 그러한 임진왜란처럼?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임진왜란 그랬지. 임진왜란 때도 통일이 되니까 갑자기 무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돌파구를 근데 그때 걔들 불만을 마련하려다 많았지. 보니까 밖으로 침입을 한 거죠. 아테네 동맹을 좀 수습을 하고 휴합을 하고 동맹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본보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바로 이 멜로스 섬을 타겟으로 찍었구나. 찍었는데 이게 그 냉전 기간에 미국 바로 앞에 있던 쿠바가 미국의 맞네. 말을 듣지 않고 그 위치랑 비슷하네. 예, 있었던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미국이 쿠바 사태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 투키디데스 책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케이건 교수, 예일대 교수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도 고전입니다. 책 이름이 같죠. 그것도 이때 출간됐습니다. 아테네도 해군 국가고 미국도 해군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테네가 전함 38척과 중장보병 거기에 3,000명을 태워서 멜로스 섬 몇 척? 3,000명이요. 3,000명과 중장보병 뭐? 전함 38척과 38척이면은 많은 척은 아닌데. 섬이 워낙에 작은 거예요. 섬이니까. 네. 중장보병 3,000명을 파견해서 상륙 작전을 벌였구나. 멜로스 섬을 일단 완전히 포위합니다. 동그랗게 완전히 포위를 하고 스파르타는 근데 여기에 잘 오기 힘들죠. 아테네가 워낙에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멜로스인들한테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은 절멸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통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아테네는 일단 뭐 무력으로 쳐부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항복을 받아내서 일단 협상을 해서 회유를 하자. 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멜로스인들은 주위에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공포스럽죠. 공포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 아테네 장군님이 테이시아스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테이시아스 장군과 멜로스 대표 뭐 지도자겠죠. 간에 이루어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이 그 멜로스 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섬에서 이루어진 이 대화를 바로 멜리언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귀족정이고 민주주의고 이거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나라인데 그냥 타겟으로 찍고 들어갔다는 거네. 예, 점사로 여기는 점사로 들어간 거죠. 여기는 귀족정 이 멜로스에서 귀족정 민주주의 이 얘기는 잘 없고요. 그냥 그냥 평화로운 섬 하나를 그냥 점사 들어갔다는 일단 거지. 멜로스 섬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멜로스는 아테네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렇게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사람의 말이 사실 그게 옳은 거잖아. 근데 굉장히 지금 이 폰네소 전쟁사를 다 정리하고 읽고 나서 이 상황에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멜로스 사람들이요? 너무 순진한. 약간 순장. 그러니까 중립을 근데 이게 얘들이 한 동물 같으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테네에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우리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할 때 어느 한편을 든 적도 없고 중립을 지켰는데 왜 저희를 쳐들어오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중립국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도 한번 다시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국이 중립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위스가 함부로 못 쳐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소련이 냉전 때 마음먹고 스위스를 쳐들어가려고 했다면은 아니면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마음먹고 스위스를 쳐들어가려고 했다면은 갔겠지. 쳐들어갔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쳐들어갔는데 내가 팔 한쪽을 잃었다. 그러면은 안 쳐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만일 중립국이 된다면은 옆에서 가만 안 놔두겠지? 근데 중국이 또는 미국이 중립국을 한다면은 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지. 그만큼 힘을 가지고 힘의 있으니까요. 그 싸움이구나. 네. 그러니까 테이시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고 당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정복하려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소라고 합니다. 너무 저런 잘하네. 근데 예, 도대체 그 명분이 뭔지 듣고 싶다. 지금
예,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걸 때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닥쳐라 이거네.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사느냐 죽느냐에만 초점을 맞추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로스 대표가 우리는 조용히 합리적으로 대화하자는 당신의 제안에는 어떤 일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기에는 이측의 군사 배치가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선 넘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왜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대화를 하자고 대화는 이렇게 공평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목에 칼을 들이대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게 앞서갔다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 애들이 한 행동이랑 예,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당신들은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판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들어서 안 되죠. 하지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관이 편향적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재판관, 말도 안 되는 재판관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굴복하기를 거절한다면 이 협상 이후에 뒤따르는 모든 것이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굴복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를 뭐 다 안 되겠다는 야, 그런 뭐 불쌍하지 왜 이렇게요? 근데 테이시에스가 하는 말이 여기서 이 말이 국제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무력의 배치 상황을 눈앞의 현실이라고. 국제 정치에서는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 책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 동세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눈앞의 현실에 근거를 해서 당신들의 도시를 구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만약에 장래에 관한 부질없는 희망, 현실 대 희망입니다. 지금 현실 대 희망. 그런 희망을 늘어놓을 거라면 회담을 중단할 것이오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희망만 늘어놓을 거라면은 회담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지금. 사실 얘가 나이브하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나이브한 게 보이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걔들의 선택은 그러면은 아테네 넘어가든가 예, 아니면 죽든가 둘 예,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 네, 그래서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근데 항상 우리가 이 현실만을 우리가 또 따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마키아벨리즘이 옳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실 철학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철학이 있다는 거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이성에 있다는 대한 거네. 어떤 보편적인 신뢰인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화가 지금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힘센 짐승과 약한 인간 사이의 대화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인과 철학자와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멜로스인들이 철학자들 같아요. 당신들이 정의를 무시하고 이해 득실에 관해서만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편적인 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 말하자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공정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왜 보편적인 선을 지키는 게 당신들한테 이익이 되냐 하면은 언젠가 여러분의 제국이 추락할 때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한 행동이 처절한 보복과 함께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 사람 장난 아니네, 이게 말이. 그러니까 후대에 예, 사람들이 지금 평가해 줄 당신들이 거라는 우리한테 말? 했던 이 행동이 처절한 보복과 함께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본보기로 죽겠다는 거야? 역사의 하나의 그렇다기보다는 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의무를 내가 지켜야 되지? 나만 빠지면 되는데 왜 공동체 의무를 지키고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만약에 다 그렇게 빠지려고 한다면은 이 무임승차? 공동체가 성립을 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문사 얘기네요. 네. 철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논리를 세워갑니다.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승낙했을까 아니면 다 죽자 해서 죽었을까?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명분 없는 침략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아테네가 정의의 여신 아테나가 세운 영예로운 도시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갑자기 생각났다. 뭐가? 교황 클멘스 8세 앞에 선 화양 적전에 조르다노 브루노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동설 최초의 순교자. 테시아스가 하는 말이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현실에서는 강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약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 거기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고 약자는 완전 100% 무슨 일을 당하든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100% 힘의 논리라는 것이. 예, 완전 현실주의. 그래서 이 현실주의란 말입니다. 힘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의란 한갓 낱말에 지나지 않소라고 합니다. 아, 씨.
그러니까 멜로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과 친구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중립을 우리는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녕 당신들은 중립 상태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테시아스가 원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우리 제국에 편입시키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오 라고 우리 편은 너무 오란 말이네. 예. 근데 이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양쪽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타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테시아스가 당신들은 항복함으로써 절매를 면할 수,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 여러분 당신들의 이익이라고. 안 죽으니까 예, 우리는 당신들을 사륙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힘센 놈들이 하는 일진 장난 같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명분 없으니까 그냥 이 말이 명분이 없을 때 하는 말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화가 근데 이게 이게 맞다고 해야 되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현실주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말을 수업 시간 때 애들한테 정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점수가 나빠도 우리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 개소리하지 말란 말이야? 현실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사회 나가면 너희들은 완전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 원장님의 가치관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 아테네의 여기서는 가치관은 지금은 현실주의 그러나 본다면 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상주의에서는 뭐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벨루스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도 않고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비굴한 짓,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그게 비굴한 짓이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테시아스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 또 안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들이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압도적인 강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돼요. 뻔한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흔히 수치스러운 감정에 얽매여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라는 뭔지 건 알겠어. 싸워보지도 않고 노예가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감정 때문에 반항을 하곤 하는데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온라인 게임에서 반왕이라지. 그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하고는 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멜루스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승패라는 것은 군사력의 우위보다는 정의로움에 더 달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나이브하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해 정의의 산에 서 있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정의입니다. 신들께서 우리에게 행운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God have mercy on. 저항한다면 아직도 예속을 피할 수 있는 희망. 그러니까 계속 희망을 얘기. 그러니까 아테네는 계속 현실을 바라보라. 멜루스는 희망.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테시아스가 자원을 충분히 가진 자가 희망이 기댄다면은 희망 때문에 피해를 입기는 해도 파멸은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맷집이 있다면은 한 방 맞아도 멸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신락 같은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멸망한 뒤에야 희망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될 거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말이 되네. 네, 이거는 그냥 현실주의에서 이렇게. 현실이니까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다가는 애들은 너무 낙심할 지만 그러니까, 결국 현실이 이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에 대해서 잘 현실주의랑 이상주의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봐라 그러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유명한데 희망의 진짜 모습은 사치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들한테 들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경계할 때에는 이미 망해서 빈 털터리가 된 상태요. 말하죠. 당신들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고 당신들의 나라는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어. 그런 만큼 스스로 희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길 바라오. 여러분들은 아직 인간적인 수단, 즉 항복으로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언이나 신탁처럼 희망을 품게 하여 파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는 실수를 하지 말길 바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맞는 말인데 참 잔인하다. 그러니까 멜로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국의 힘에 맞서 싸우기 얘들은 끝까지 명분을 다 들어야 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될 정당한 이유를 듣고 싶다는 거잖아. 있기 때문에 물러나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러한
희망이 있는데 자꾸 아테네인들은 그런 희망이 사치고 부질없고 함정이고 그 희망을 믿었다가는 이미 빈털터리가 돼버렸다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로스 대표가 또 우리가 귀국의 힘에 맞서 싸우기는 어렵다는 것은 물론 잘 압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인이 스파르타의 희망을 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산군이 6.25 때 밀고 들어오면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처럼 스파르타가 우리를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친족인 만큼 같은 도리아인인 만큼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말이 명분을 줘버린 것 같은데.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의 자신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희망은 우리의 이유가 희망은 있다는 거지. 근거 있는 희망이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닙니다. 근자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달려올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순진함에 축복을 보내지만은 그렇다고 당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러워하지는 않겠소. 순진함에는 축복을 보내지만 어리석음은 부러워하지. 스파르타인은 자신의 이익이 위태로울 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은 타인에 대해서는 태도가 불명확하고 간단히 말해 스파르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롭다거나 정의롭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믿기에 의심스러운 자들이요. 안 올 거란 말이지. 네, 맞습니다. 안 올 거라니.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상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스파르타가 섬으로 원군을 보낼 것 같소? 맞죠? 여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인데 보낼 수 없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해군은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멜로스인이 그렇다면 스파르타는 육지에서 아테네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끝까지 희망을 안 놓네. 예? 끝까지 희망을 안 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신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이 우리 상황을 알면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아테네로 쳐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 예, 맞습니다. 육지에서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상으로는 못 오니까. 그럼 물려가야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당신들의 발언이 이렇게 어설프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테네는 두려움에 겁을 집어먹고 포위 작전에서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회담장을 떠나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디 현명한 결론을 내리길 바라고 절멸이냐 생존이냐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나쁜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의 조국은 하나뿐이며 여러분 조국의 존망은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아테네 그 사령관도 굉장히 어떻게 지금 명분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네. 그렇죠. 명분이 현실을 완전히 명분이 말했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명분이 없는 없을 상황에서 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리는 다 펼친 거네. 예. 명분 없을 때 할 수 있는 온갖 지저분한 말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인들은 회담장을 떠나고 멜로스인들은 자기 논의를 한 나 다음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론 듣기 싫다. 멜로스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인들이요. 우리의 결정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700년을 살아온 이 도시의 자유를 이토록 짧은 순간에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 도시를 지켜주신 신들의 호의, 이게 희망이죠. 첫 번째 희망. 그리고 스파르타인들의 도움, 이게 두 번째 희망.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이 세 번째 희망. 이 희망에 근거해서 우리 도시를 구원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싸우겠단 말이네. 부디 우리가 당신들의 동맹국이 아니라 중립국, 그러니까 단지 친구로 남는 그러한 조약을 맺은 후에 여기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테시아스가 한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은 헛된 희망에 기대어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신의 호의나 스파르타인들의 도움이나 정의로움, 이런 희망에 더 확신을 두고 있는 것 같소. 여러분은 단지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스파르타의 도움, 신의 호의, 정의로움, 이 세 가지에 철저히 기만을 당할 것이요. 배반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름이었는데요. 겨울이 동안에 계속 이 공성전을 못하기 때문에 포위 공격을 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예, 멜로스인들은 상관했고 원래 공성전은 배에서 대포가 없구나. 예, 공성전이 없으니까 포위 공격을 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으면서 이제 또 계속 아테네는 계속 빡치고 있는 거죠. 항복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얘들이 희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예, 그래서 스파르타는 결국을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멜로스가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했다고? 예, 항복했습니다. 예, 포위 공격을 거의 여름이 지나고 겨울까지 되는데 먹을 것도 없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걔들도 현실이란 걸 알았단 말이야? 현실보다는 배가 고파서라도 항복을. 그러니까 걔들도 1, 2조건에 대해서 그 충족을 못하니까 걔들도 결국에는 이성을 포기해버렸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도 배가 이런 부르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말했는데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논리 자체가 사라지는구나. 예, 신의 호위도 안 되고 스파르타도 오지 않고 음.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죠. 예, 항복하니까 근데 결론이 조금 아테네가 그런데 이때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아테네의 헬라스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 그리스에서 행동해야 할 상식을 예, 늦게 뛰어넘는 뛰어넘는 행동을 선을 엄청 넘었다는 완전 건데. 선을 넘었는데 인종 청소를 했다고 하면서 다 죽였다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왜? 빡쳐서 그냥? 예, 빡친다고 사람을 다 죽여? 이제 다 죽였다고 하네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남자 다 남자들 죽여.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이 상식으로는 굉장히 그렇지, 뛰어넘는 왜냐면 그런 그리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이성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있잖아요.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전부 다 이제 그 지식에 대한 갈구함에 그거라면은 뭐 게르만족이나 아니면 뭐 저야만족들 그런 종족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펠로폰네소 전쟁이 소크라테스의 이데아 이론들을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와 바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은 아 진짜 인간이 뭔가 진짜 인간이라는 게 진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인간에 대한 어떤 뭔가를 좀 세우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데아를 세우잖아. 네. 이를 세우는데 그 이데아를 세운 것과 그 기독교가 같이 혼합 때문에 형이상하게 되면서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근대 이성주의가 나왔는데 그다음 또 홀로코스트 또 생겼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그게 그렇고 또 그렇다고 세운 근데 이데아가 그거는 또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저거죠. 칼 예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퍼스 한계 상황? 예스퍼스가 자일 피리어드라는 그런 엑사일 피리어드, 엑시스라는 건 축이란 뜻입니다. 엑시스 형용 사형의 엑사일 피리어드, 축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원전 한 800년에서 200년, 기원전 200년 사이에 그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엑사일 피리어드. 인간의 통찰은 축의 시대를 넘어선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